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약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간 1년간은 우리가 주로 백신 얘기만 했잖아요. 효과가 있다, 없다, 안전하다, 아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가 임박하면서부터는 이 먹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중 대표 주자인 몰누피라비르, 팬데믹의 판도를 바꿔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이거 믿고 먹어도 될 것인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뉴스에서 미국 제약사인 MSD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먹는 치료제로 개발한 약이다. 이 정도까지는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몰누피라비르는 원래 2013년에 인플루엔자나 뇌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이 됐었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작년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에 기존에 있던 약 중에서 혹시 효과가 있는 약물이 있는지 살펴보던 약제들 중 하나였고요. 물망에 올랐었던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나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의외로 효과를 보인 이 기특한 약이 바로 몰누피라비르라는 약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약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걸 약물의 재창출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탁소 옷걸이로 옷 걸다가 별걸 나중에 다 만들잖아요. 바이러스는 혼자서 증식이 불가능해요. 사람과 같은 숙주세포 내에 침투해서 그 속에서 적응을 하면서 복제를 통해서 세력을 쫙 확대해 나가거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를 계속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필수적인 효소를 변형을 시키게 되면 계속해서 잘못된 단백질이 생성되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가 되는 거죠. 동물 실험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쥐들은 몰누피라비르를 투여를 했을 때 투여를 안 한 대조군에 비해서 10만 배나 낮은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보였는데 이런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몰누피라비르의 3상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연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증상이 5일이 넘지 않은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총 775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확진된 환자들은 고령이라던가 당뇨, 심장질환, 비만 등의 나쁜 예후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위험 요소를 가진 상태였었고요. 29일째까지 약물을 투여해서 살펴봤더니 상태가 나빠져서 입원을 하게 된 환자의 비율이 몰누피라비르를 투여한 군에서 7.3%인 반면에 위약군, 대조군에서는 14.1%로 나타났어요. 또한 몰누피라비르를 투여받은 환자에서는 사망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대조군, 위약군에서는 8명이나 사망을 했던 거죠. 또한 40%에서는 감마나 델타, 뮤 등의 변이체 정보가 있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고 결과가 좋다면 세계 최초로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까먹기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아마 이제 몇 주 내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결과와 상관은 없이 이 MSD는 이미 약을 대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몰누피라비르에서는 12%, 위약군에서는 11%에서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임상 시험 자체를 중단할 정도는 1.3%, 위약에서는 3.4%였기 때문에 꼭 이게 약에 의해서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이전 연구 기록들에 의하면 두통이나 복통, 이런 일반적인 부작용만 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안정성을 적절하게 평가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환자 그룹에서 평가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기는 합니다. 그 외 주목할 만한 게 연구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 남성에게는 이 약 투여 기간과 마지막 투여 후 최소 4일 정도는 금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피임을 해야 된다.
라고 명시를 해뒀었거든요. 여성의 경우에도 임신을 했거나 모유 수유 중이 아니어야 되고 임신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이 몰누피라비르가 코로나 바이러스 RNA를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돌연변이를 유도하는 기전이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람의 DNA나 RNA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태아 기형이나 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지 않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다른 약제들과 다른 점은요, 타미플루라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는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몰누피라비르는 RNA 복제를 방해를 하는 기전이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렘데시비르는 혈관에 주사하는 주사제인 반면에 다 아시다시피 몰누피라비르는 경부용 치료제입니다. 현재는 코로나에 접촉이 됐을 때 우리가 격리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격리 대신 복용 시에 예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는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기존에 백신을 맞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복용을 할지, 그 외에 다른 복용 대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인분당 700달러? 그러니까 82만 8,450원이거든요. 현재 이제 시세대로 하면. 역시 안 아픈 게 돈 버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아무리 약이 좋아도 일단 안 걸리는 게 최선이죠. 마스크 끼기, 손 씻기, 무조건 조심을 하는 게 제일 몸을 아끼는 길이겠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내일 다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요.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